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운동에 관한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운동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병원으로 실려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운동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7가지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나이는 바꿨지만 상황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해 왔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78세 김순자 어르신이 무릎을 부여잡고 진료실로 들어오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었어요. 김순자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10년째 새벽 운동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에서 30분씩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실하게 운동하셨네요. 그런데 어르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셨어요? 네, 물론이죠. 일찍 일어나서 바로 나가야 시간이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가 문제였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하룻밤 동안 굳어있던 상태예요. 관절 사이사이에 있는 윤활액, 쉽게 말해서 기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밤새 굳어있다가 아침에 서서히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김순자 어르신처럼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제대로 돌지 않는 자동차 엔진을 갑자기 힘껏 돌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 아침에 차 시동 걸고 바로 급가속하세요. 아니죠. 좀 데우고 천천히 출발하죠. 맞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김순자 어르신의 엑스레이를 보니까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굳어있는 관절에 무리를 준 결과였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친 거니까요. 그럼 아침 운동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하지 마시고 최소 15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면서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목과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충분히 깨우고 나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격한 운동 말고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이 다 헛수고였나요? 김순자 어르신이 속상해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운동하신 건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똑똑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김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운동하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히 새벽 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고 하세요. 기억하세요. 새벽 운동은 좋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우리 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관절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라는 걸요. 선생님,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72세 박명자 어르신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무릎을 거의 구부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박명자 어르신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쪼그려 앉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드라마 보면서 이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글쎄요, 드라마가 1시간이니까 그동안 계속했죠.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던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쪼그려 앉기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정말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거든요. 특히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쪼그려 앉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완전히 구부릴 때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갑니다.
60kg인 분이라면 무려 400kg 넘는 압력이 연골에 가해지는 거예요. 어르신 400kg짜리 바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구부렸다 폈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박명자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제가 그동안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네요. 박명자 어르신의 MRI 촬영 결과를 보니까 안쪽 반월판이 찢어져 있었어요. 반월판은 무릎 안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중요한 조직인데 한번 찢어지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요. 더 안타까운 건 박명자 어르신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는 마음은 정말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럼 선생님, 다리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박명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쪼그려 앉기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훨씬 적거든요.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 정도만 구부러지니까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3배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것도 의자가 체중을 받쳐주니까 실제로는 더 적은 부담이 가해지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어르신, 이 운동의 핵심은 천천히예요. 빨리 하면 관절에 충격이 가니까 꼭 천천히 하세요. 박명자 어르신에게는 수술이 필요했지만 다행히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었어요.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의자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처음엔 의자 운동이 너무 쉬워서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다리에 힘도 생기고 무릎도 안 아파요. 바로 이거예요. 운동은 힘들고 아픈 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무릎이 아프도록 하는 운동은 진짜 운동이 아니에요. 무릎이 편안하면서도 근육은 단련할 수 있는 운동,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운동입니다. 선생님, 등산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렸는데 그냥 근육통인가요? 76세 이동수 어르신이 부인과 함께 응급실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이동수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는 더욱 열심히 산을 다니셨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뒷산을 오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중간쯤 올라가니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도 정상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올라갔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등산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과도하게 차면 절대로 참고 계속 올라가시면 안 돼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심장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등산처럼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할 때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이동수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어요.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경미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더라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거죠.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계속 올라가셨다면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무서운 병이에요. 특히 산 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말 위험하죠. 그럼 등산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동수 어르신께 알려드린 등산 수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산을 오르지 마시고 산 입구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그리고 어깨와 목 근육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본인의 맥박을 체크하는 거예요. 등산 중에 맥박이 분당 120회를 넘어가면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멈춰서 쉬어가세요. 세 번째는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한 등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앞으로 등산을 못하는 건가요? 이동수 어르신이 걱정스러워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오래 등산을 즐기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는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동수 어르신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등산을 계속하고 계세요. 예전보다 천천히 오르시지만
오히려 산의 아름다움을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산에 올라가면서 새소리도 듣고 나무도 자세히 보게 돼요. 예전엔 정상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정도 즐기게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등산의 목적은 정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연을 즐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등산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멈춰주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어지럽거나 메스꺼울 때, 팔이나 목이 저릴 때, 식은땀이 날 때. 이런 증상들은 모두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산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뿐이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잘 들으면서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세요. 선생님,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81세 정영희 어르신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시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어르신, 어제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평소처럼 운동만 했는데요. 생수병 들고 팔 돌리기 운동을 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어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정영희 어르신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1리터짜리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팔을 크게 돌리는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생수병을 얼마나 오래 돌리셨어요? 한 10분 정도요. 땀도 많이 나고 운동이 잘 된다 싶어서 열심히 했죠. 정영희 어르신의 MRI 촬영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어 있었거든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게 해주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데 이게 찢어지면 팔을 제대로 올릴 수 없게 되어요. 우리 어깨는 정말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뼈와 팔뼈가 만나는 부분에서 회전근개가 어깨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힘줄들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특히 80대가 되면 회전근개 힘줄의 탄력성이 젊을 때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고 팔을 크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힘줄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죠. 어르신, 생수병 한 개가 1kg인데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실제로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그것보다 훨씬 커져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어깨에 가해지는 힘은 물건 무게의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납니다. 1kg짜리 생수병이어도 어깨에는 3kg에서 5kg의 부담이 가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돌리기 운동을 할 때였어요. 팔을 돌릴 때 회전근개가 뼈 사이에 끼면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무게까지 더해지면 힘줄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어깨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정영희 어르신께 알려드린 방법은 수건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무게 부담 없이 어깨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운동은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쭉 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건을 등 뒤로 돌려서 한 손은 위에서 다른 손은 아래에서 잡고 천천히 당겨주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세 번째는 수건을 가슴 앞에서 양손으로 잡고 좌우로 천천히 비트는 운동입니다. 이때도 팔에 힘을 주지 말고 어깨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어르신,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무게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정영희 어르신은 수술을 받으셔야 했지만 다행히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힘줄을 봉합할 수 있었어요.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린 수건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해요. 선생님, 처음엔 수건 운동이 너무 시시해서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어깨가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깨 운동은 무겁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가볍게 부드럽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섬세한 관절 중 하나예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부드러운 운동이 어깨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수병 들고 팔 돌리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수건 하나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어깨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어깨가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10,000보씩 걸었는데 왜 발바닥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79세 조성민 어르신이 발을 절뚝거리며 진료실로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발바닥을 만져보니까 염증으로 인해 상당히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성민 어르신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스마트폰 어플을 깔아서 매일 걸음수를 체크하시고 10,000보를 채우지 못하면 밤늦게라도 나가서 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걸으셨어요? 글쎄요, 만보 채우려면 한두 시간은 걸어야 하더라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매일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만보 걷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성민 어르신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촉저근막염이 생겨 있었어요. 촉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두꺼운 막으로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걷는 양이 늘어나면서 이 막에 염증이 생긴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허리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리뼈 사이사이가 좁아져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걷기 때문에 허리에도 무리가 간 거죠. 어르신 만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몸의 신호를 놓치신 것 같아요. 사실 만보라는 숫자는 일본의 한 회사에서 만든 만보계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정한 걸음수가 다르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만보가 오히려 과도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이 젊을 때만큼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다 보면 조성민 어르신처럼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제가 조성민 어르신께 알려드린 건 반응 중심 걷기였어요. 걸음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걷는 거죠. 첫 번째 원칙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걷다가 발바닥이나 무릎, 허리가 아프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숫자를 채우려다가 몸을 망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2, 3분씩 늘려가는 겁니다. 갑자기 만보를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가는 거죠. 세 번째는 걷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에 길게 걷지 말고 하루에 3번 정도 나누어서 걷는 겁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어르신, 중요한 건 걸음수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걷는 게 한 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조성민 어르신에게는 우선 염증 치료를 해드리고 발바닥에 맞는 깔창도 처방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걷기를 시작하셨죠.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조성민 어르신의 표정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걸음수는 예전보다 적어졌지만 오히려 몸이 더 편해졌어요. 발도 안 아프고 허리도 괜찮고요. 지금 조성민 어르신은 하루에 6,000보에서 7,000보 정도 걸으시는데 전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요즘은 걸으면서 주변 풍경도 보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해요. 예전엔 폰만 보면서 걸었는데 이제는 걷기가 정말 즐거워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걷기의 목적은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만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만큼 걷는 게 진짜 건강한 걷기입니다. 기록보다는 내 몸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나온 운동을 따라했는데 어깨가 이상해졌어요. 분명히 시니어용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74세 한미경 어르신이 오른쪽 어깨를 부여잡고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하시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한미경 어르신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 운동 부족이 심해져서 유튜브에서 운동 영상을 찾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시니어 맞춤 어깨 운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 따라 하셨던 거예요. 어르신,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팔을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 운동이었어요. 영상에서는 20분 동안 계속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따라했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운동 영상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한미경 어르신의 MRI를 찍어보니까 어깨 관절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어요. 어깨를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유착성 어깨관절염,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었죠. 어르신, 평소에 어깨가 좀 뻣뻣하거나 아프신 적 있으셨나요?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어깨가 좀 뻣뻣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여기가 함정이었어요. 이미 어깨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유튜브 운동 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방향 소통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채로 똑같은 동작을 시키는 거죠. 마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같은 70대라고 해도 어떤 분은 관절이 유연하고 어떤 분은 뻣뻣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근력이 좋고 어떤 분은 약할 수 있고요. 선생님, 그럼 유튜브 운동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한미경 어르신께 말씀드린 건 선택적 활용법이었어요. 유튜브 운동 영상을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첫 번째는 영상을 보기만 하고 따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떤 동작인지, 어떤 근육을 쓰는 건지 먼저 이해하고 내 몸 상태에 맞는지 판단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영상에서 20번 하라고 하면 10번만, 20분 하라고 하면 10분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점 늘려가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는 아프면 즉시 멈추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조금 아파도 참고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참으면 안 돼요. 특히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어르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보다 내 몸이 더 정확한 선생님이거든요. 한미경 어르신에게는 염증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병행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어깨 운동들을 직접 가르쳐 드렸죠. 2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한미경 어르신의 어깨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무작정 따라하지 않고 제 몸에 맞게 조절해서 해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미경 어르신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는 하시지만 제가 알려드린 원칙에 따라 본인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어서 하고 계세요. 요즘은 운동이 재미있어졌어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하니까 더 즐겁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운동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유튜브 운동 영상을 볼 때는 무작정 따라 하지 마세요. 내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고 안전하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진짜 똑똑한 운동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유튜브는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지침서가 아니라는 걸요. 선생님, 저는 매일 빠짐없이 운동을 해왔는데 요즘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83세 김정수 어르신이 무릎과 어깨를 번갈아 만지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밴 표정이었습니다. 김정수 어르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70세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운동을 해오셨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꼭 운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요즘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무릎도 계속 아프고 어깨도 뻣뻣해요. 그래서 운동을 더 해야겠다 싶어서 시간도 늘리고 강도도 높였는데 더 아파져요. 바로 여기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김정수 어르신은 운동 중독에 빠져 계셨던 거예요. 몸이 아픈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동을 하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김정수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또 근육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도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이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어르신, 운동은 분명히 좋은 건데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회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데 젊을 때와 똑같은 강도로 매일 운동하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마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긁어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저는 운동을 줄여야 하는 건가요? 13년 동안 매일 했는데 갑자기 안 하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요. 김정수 어르신의 걱정이 이해가 됐어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걸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건 운동을 끊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쉬는 법이었어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이틀은 완전히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만 하는 거죠. 이걸 적극적 휴식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강도로 하지 말고 강한 날과 약한 날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강하게 했으면 화요일은 가볍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세 번째는 몸의 신호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피곤하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그날은 쉬는 거예요. 몸이 오늘은 쉬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어르신,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예요. 쉬는 동안 우리 근육과 관절이 회복되고 더 강해지거든요.
처음에는 김정수 어르신이 많이 불안해 하셨어요. 13년 동안 매일 하던 걸 갑자기 줄이려니까 뭔가 게을러진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 달 정도 지내신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김정수 어르신의 얼굴이 정말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운동을 줄였는데 오히려 몸이 더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고요. 혈액 검사 결과도 훨씬 좋아져 있었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근육 손상 수치도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요즘은 쉬는 날이 기다려져요. 예전엔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쉬는 것도 건강관리의 일부라는 걸 알겠어요. 지금 김정수 어르신은 일주일에 5번 운동하시고 이틀은 쉬고 계세요. 운동하는 날에도 강도를 조절하면서 하시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쉬는 날에는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운동하는 날에는 더 힘이 나고 즐겁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운동은 매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쉬면서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7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모두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하셨던 분들이지만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몸을 다치신 분들이었죠. 하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지금은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힘들고 아픈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많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아프면 쉬고 피곤하면 강도를 줄이고 몸이 좋으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짜 건강한 운동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운동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많이 빨리 강하게가 아니라 적당히 천천히 꾸준히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평생 함께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무리시키지 마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분명히 그 사랑에 보답할 거예요. 건강한 운동으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